안녕하세요. 평생 병든 아버지를 수발하며 살다가 동네에서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시댁이 동네 유지라서 굉장히 부유했고 사실 너무 어렵게 자란 터라 잘 사는 그 모습에도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독자인 남편을 시댁에서는 끔찍이 여겼기 때문에 저에겐 늘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딸이었고 그렇게 딸만 내리 3명을 낳고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루하루였어요. 이따가 밭 좀 메고 와라. 뭐하러 일하는 사람을 써? 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밭 좀 메고 집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려. 아, 옳게. 그리고 우리 애들 내일 소풍 가는 날이니까 김밥 재료 사다가 김밥도 싸야 하는 거 알지? 올케가 김밥 잘하잖아. 도저히 김밥까지 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이 대신 김밥 싸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빠 병원도 갔다 와야 해서. 아니, 네 아빠 병원 가야 해서 지금 시댁 일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은한 아들 하나를 낳기를 했냐? 이 집에 와서 뭐 살림에 보탬이 됐냐? 근데 또 친정애가? 세상 좋아졌다. 며느리가 시댁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언감생심 어디 친정을 들락거려? 딸만 내리 나와가지고 뻔뻔하지. 이런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정말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이 집에 못한 거라도 있나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심지어 형님네 애들까지 다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깟 하루 정도 친정에 가는 건 또 눈치 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들 하시네요. 너 아주 지금 기세라면 아들 하나 낳고 얼마나 큰 소리 칠지 안 봐도 화나다. 잘난 것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 없이 사는 애가 뭘 그리 당당하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짝짝꿍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고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아빠와 저 단둘뿐이었기 때문에 몸이 편찮으신 아빠를 제가 모셔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댁에서는 늘 탐탁치 않아 했고 남편마저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딸들 때문에 버티고 버텼던 날들이었어요.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나한테까지 엄마가 말씀하게 해?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러냐? 너도 참 알만하다. 그나마 반반한 얼굴 하나여서 결혼했더니 애셋 낳고 웬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올 맛이 있기라나. 당신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언제 한번 상냥하게 사이 노릇한 적 있어? 병원을 모시고 가기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뵙기를 해. 당신이랑 결혼한 10년 동안 자기가 우리 집 간적 손에 꼽잖아. 이건 어떻고? 지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말장난 하는 거야 뭐야? 날들만 낳았노.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도 우리 집 시집와서 주변에서 팔자 폈다고 하잖아. 네가 어디 이런 집안에 시집 올 수나 있었냐고. 내가 콩깍지 씌워서 너 같은 보잘것없는 애 데려다가 팔자 피게 해줬으면 충성하고 우리 집에 잘해야지. 분수도 모르고. 내 팔자를 당신이 뭘 펴줘. 나 여기 시집 온 10년 동안 이혼한 시누애들 뒷바라지에 우리 애들 건사 그리고 당신네 부모님 봉양만 했어. 알아? 내가 남들처럼 사치를 부렸어. 아님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랬어.
그런 사람들 보고 팔자 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보고 팔자가 펴? 나같이 돈 안 드는 식물을 구한 너네가 더 땡 잡은 거 아니니? 드세기도 오질나게 드세네. 그러니까 너한테 정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지가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고 저러니. 제 말에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신고까지 가지고 와 혼자 글을 써본 적도 있지만, 늘 제가 잘 사는 줄 아는 친정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참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없이 자라봤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해주시지.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가고 그랬는데 받아주신 거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야. 그럼 잘해주시지. 아빠가 날 잘 키워줬다고 아빠한테도 늘 고마워하셔. 근데 아빠, 나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병원 혹시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거동이 너무 불편할래나? 이번에 시댁 행사도 크게 있고 이래서 며느리가 나 하나잖아. 그럼 괜찮아. 동네 이장한테 태워달라고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시어른들한테 잘해. 나야 늘 잘하지. 아빠는 아빠 몸 관리나 잘해요. 건강이 최고야. 내가 시집와서 가장 걱정이 그냥 그거 하나. 아빠란 말이야. 그래도 네가 철마다 과일이며 음식이며 다 잘 보내준 덕에 잘 먹고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걱정은 마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딸 노릇도 못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이혼한 신우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버티고 버텼어요. 마음을 비우고 다 참자 하며 그저 제가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동네 약방에서 한약을 잘못 드시고 신장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진맥도 재지 않고 그저 몸에 좋다는 약재를 퍼부어 약을 다려 먹다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장이 망가지자 가족들은 온통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내 나이 이제 70인데 아직 살 날이 30년이나 더 있는데 이러다가 나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신장 검사할 거잖아. 무조건 엄마한테 맞는 신장 있으면 이식할 수 있다니까 걱정 마. 옳게도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거 검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당연히 해야지. 지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너네 엄마 아니라고 발 뺄 생각 하지 마. 가족이라면 다 해야 하니까. 쟤랑 나랑 신장이 맞을 리가 만무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먹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당연히 검사해야지. 당장 해. 시어머니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은 신장 검사를 했고 저 역시 가족이란 이유로 신장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지 피도 안 섞인 저만이 어머니와 신장이 일치하더라고요. 신우와 남편은 부적합에 제 딸들과 신우의 자녀들도 미성년자라 이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어서 검사했던 저와는 달리 온 가족들은 저에게 이제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 전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시어머니였지만 저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시게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턱하니 신장을 이식해주겠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이제 살 수 있어. 올케랑 신장 맞아 떨어지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올케가 당연히 해줄 거지? 우리 엄마 살려야지.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얼른 얘기해. 신장 이식해 드리겠다고. 아, 뭘 꾸물거리고 있어. 며느리라면 당연한 도리인 것을. 아, 그게... 그래요. 저 솔직히 못 해드리겠어요. 어머님한텐 죄송하지만 제가 어디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보기라도 했나요? 이 집에 와서 그저 전 식모이기도 했고 애들 엄마 그 이상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요?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아니, 당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얼른 번복 못해? 엄마, 걱정 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신장이식 해드릴 거니까. 내 신장이야. 누구 맘대로 신장이식을 하라 말아야. 무슨 머리 붙였다 떼는 것도 아니고 내 장기를 누구 마음대로. 처음으로 저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가족들은 모두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저 순둥이인 줄만 알았던 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모두 다 곤란해하는 얼굴이었고 가장 놀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태도가 변하며 애언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윽박만 지르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사실상 그 태도가 신장을 받기 위해 거짓 생쇼를 하는 것도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가 너 섭섭하게 한 거 인정하마. 나도 이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아들 낳기 전까지 얼마나 어머님께 모진고박을 당했는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도 모르게 너한테 그랬던 것 같아. 신장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하필 이럴 때 얘기를 하게 됐네. 정말 미안했어.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셨는데 내가 봐서 알아. 엄마가 앞에서만 그러지 뒤에서는 얼마나 올케를 걱정했는 줄 알아? 맨날 안 그래야지 하셨다고. 아들 낳기 전까지 그렇게 구박을 받았으니 본인도 보상심리로 올케한테 아들을 바란 거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겠니?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 달리 가족이야? 이럴 때 도와야지. 에휴, 내가 다 미안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신장이식은 너 마음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렴. 제발 부탁해, 올케. 우리 엄마 올케 아니면 죽는다고. 꼭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올케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좋은 마음 먹고 우리 엄마 살려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올케 그렇게 해줄 거지? 자, 웃기네요. 이제 와서? 신장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참 이런 말 처음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네요. 언제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절 쳐다봐 주기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신장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줘.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 돌릴래? 처음으로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참 원망스럽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죄책감이 들면서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 동안 갖은 구박을 다 당하고 살았는데 저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동요했다는 게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지만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안 하던 행동도 했어요. 당신이 꽃 좋아하는 거 연애 때 알았는데 참 결혼하고 일이 뭔지 바빠서 한 번도 못 사줬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다고 내가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 아주 애쓴다. 이제 와서 다들 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날 무시했으면서. 미안해. 내가 중간에 잘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고부 갈등 나도 힘들었어. 알잖아. 남자들 원래 단순한 거. 당신 단순무식한 행동 때문에 난 10년 동안 마음 찢어지게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다들 왜 그래? 원래대로 대해.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나도 참. 근데 정말 너한테 잘할게. 네가 우리 엄마 살려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발. 애들도 보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당연히 엄마가 이식해줘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 가족이잖아. 그렇게 애틋한 가족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었니? 당신 참 말 정말 모순 천지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데. 알아. 이제야 반성해. 정말 너한테 우리가 못할 짓 많이 하고 비수 많이 꽂았다. 이렇게 벌 받잖아. 용서해 주라. 그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상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하단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이제야 듣게 되니 참 좋았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하자 역시나 시어머니 하신 후이 그리고 남편은 안색이 다시 돌아오며 정말 기뻐하였어요. 정말 고맙다, 호미야. 네가 날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니까 두고 봐. 알겠니? 그럼 엄마가 잘해야지. 올케, 너무 고마워. 그래도 올케 덕분에 내가 한시름 마음을 놓는다. 나도 이제 잘할게.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고 저 역시 마음을 한번 먹고 나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이식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본인이 이식받을 신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스트레스를 일절 주시지도 않고 몸에 좋은 것들로만 많이 챙겨주시며 노력하셨는데 처음으로 느껴본 마음이었어요. 이거 먹어봐라, 우리 며느리.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몸이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몸이니 그리 알고 어서 먹어. 감사해요. 제가 늘 어머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결혼 10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워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널 품어주고 안아줬어야 하는데 내 마음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저도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랄게요. 아마 제 신장 기증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니까 걱정 놓으세요. 올케, 너무 고마워. 진작 우리가 이렇게 지냈어야 했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네. 얼마나 보기 좋아. 고맙고 미안해. 어머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식구들 모두가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는데 이것이 사랑받는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적합 판정이 정말 뜬 후 이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께 이식을 해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꾸려나가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 몸이 조금이라도 성할 때
친정아빠에게 맛있는 밥도 차려드리고 친정집 대청소도 할 겸 허락을 받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 짧게 친정을 다녀오게 되었고 말도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데서 시누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올케, 언제 왔어? 우리 얘기 어디까지 들은 거야? 일단 좀 앉아서 물 좀 마셔. 더워 보인다. 무슨 얘기요? 지금 도착해서 못 들었어요. 이제 몸 관리해서 어머님한테 잘 이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따뜻하게 마실게요. 그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아요. 아유, 내가 무슨 며느리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네, 감사해요. 역시 절 생각해주는 건 식구들밖에 없네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지.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너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전 귀 닫고 입 막고 눈 멀고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입원 수속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소망하던 신장 이식을 받는 날이 되었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와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비교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연신 그저 잘 부탁한다면서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수술 직전 전 시어머니에게 청천벽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술 직전 냅다 바늘 뽑고 이렇게 말했네요. 똑똑한 새 며느리 거나 처 받으세요. 머리 나쁜 헌 며느리 거 신장 받지 마시고 저 역시 해줄 마음 없네요. 아니, 얘, 너 뭐라는 거야? 새 며느리라니?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수술해준다며? 해주려고 했죠. 근데 마음 바뀌었어요. 내가 왜 이혼할 남편 엄마한테 신장을 떼줍니까? 그 정도는 바보 아니거든요? 뭐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오늘이 수술인데. 아니, 간호사 양반, 얼른 얘 좀 붙잡아줘요. 얘가 뭐라는 거야? 이거 나요. 전 절대 수술 못하니까. 내가 마음 바뀌었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내 신장 절대 못 줘. 절대 지켜. 제 말에 어안이 벙벙해하는 시어머니였고 전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해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 그날 세 식구가 한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에겐 내연녀가 있었고 심지어 내연녀가 박사 학위까지 딴 인재였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여 결혼을 조르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신장은 며느리가 떼주는데 아들 손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98억 건물은 박사 내연녀한테 떼준다는 심호였죠. 제 욕과 함께 스스럼 없이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걘 참 순진하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그렇게 순진에 빠졌으니까 신장이라도 준다고 나서는 거지. 아니었어 봐. 진작 도망갔겠다. 근데 신장 이식하고 나서
어떡할 거야? 천천히 떨궈내야 의심을 안 살 텐데 무슨 방도가 있는 거니? 뭐 방법이 있어. 서서히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럼 아마 자기도 분에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 방법밖에 없지 뭐. 근데 진짜 걔 임신한 거지? 아이고, 드디어 내가 아들 손주를 보겠구나. 아니 어쩜 그런 똑똑한 애를 물었어. 아들만 낳아줘봐. 이제 내 새며느리가 될 건데 그 동탄에 98억 건물 있지? 애엄마한테 떡하니 해줄 거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내가 우리 손자 낳은 사람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우리 손자 빨리 보고 싶다. 진작에 이게 맞는 건데. 내가 누구예요? 그냥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지. 애엄마랑 결혼을 하다니. 조건도 따져보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나한테 걸맞은 여자 만나니 그동안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죠 뭐. 여하튼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사의 아들 손자까지 아주 딱이다 딱이야. 걔 머리가 나빠 쓸데가 없어. 이제야 우리 집이 더 잘 풀리려고 하나 보다. 빨리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손주 안아줄 준비나 해야지. 너 닮았으면 얼마나 잘생겼을 거야. 훤칠하니. 진짜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거야.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구나. 우리 아들 잘 선택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 손자의 박사 며느리에 이제 건강까지 찾으면 완벽한 삼박자네. 걘 이제 신장도 한쪽 없고 애 낳긴 글렀어. 그러니까 신장만 떼주면 당장 이혼해. 위자료야 뭐 얼마든 주면 되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화 내용이었어요. 치가 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차라리 저 대화를 들었던 것이 내가 이 삶에서 구출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복수를 할까 싶었어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없는 시댁 식구였기 때문에 전 신장 이식을 해줄 것처럼 연기를 했고 수술 당일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니 솔직히 병원이나 시어머니나 어찌할 도리는 없었고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구해둔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투룸이었지만 전 제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남편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참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하지만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의 절친한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와,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당했지만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상간녀에게 혼외자까지 가진 이상 100% 귀책 사유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준 변호사의 말에 전 소송을 들어갔고 남편의 상간녀가 오픈된 이상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제 발목이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아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정말 못되게도 아이들을 볼 거면 신장이식을 해놓으라더군요. 이 순간 정말 최악의 아빠라고 직감이 들었고 나한테 하는 행동들은 그저 참아냈지만 자식까지 볼모로 만드는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신장이식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것들에게 끝까지 지지 않으려 다짐했어요. 애들이라도 보려면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은 해줘야 할 거야. 너 때문에 지금 투석받고 난리도 아니야. 알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떻게 목숨을 빌미 삼아 우리를 농락해? 애들 절대 안 뺏겨. 네 약점이 애들이지? 두고 봐라. 나쁜 놈.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애들이 뻔히 나랑 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니네 엄마 신장을 왜 나보고 달래? 그렇게 사랑하는 네 상간녀한테 해달래. 건보는 상간녀 주고 난 멍청해서 신장이나 빼먹으려 한 거 아니야? 애틋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걸 듣고 미쳤다고 해주겠냐? 네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잘난 것도 없는 게 건물은 가지고 싶었나 보지? 넌 그냥 신장이나 내놓고 꺼지면 돼. 그래, 이게 네 속셈이지? 신장만 받고 날 내치려는. 애들 아빠라는 게 참 수치스럽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당당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어서 처음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모두 아는 변호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 격리 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었고, 전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하여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었죠. 아이들의 의사도 저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엔 법원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함께 남편에게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98억의 건물을 준 것만으로도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었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인 파탄이 시댁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판단하에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끈질기게 긴 싸움이었고 한편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게도 만든 싸움이었죠. 네가 사람 저 세상 가게 만들어 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만 마음 굽히면 우리 엄마 살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싸움을 걸었겠다? 니네 엄마 신장을 왜 나보고 달래?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마음가짐을 그따위로 먹으니까 니네 엄마가 병에 걸린 거야.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 동생이 바람이 났겠니? 지를 돌아봐야지. 어디서 남 탓을 해? 곰인 줄 알았더니 아주 여우였어. 됐고 여우든 곰이든 1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 나조차 후회스럽다. 그래도 교훈은 얻었지 뭐야. 내가 신장까지 떼주고 너희한테 버림받았어 봐.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진작 알아채서 다행이지. 인간 말종들. 잘 지내봐라 어디.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우리 엄마는 살려줘. 네 신장이면 우리 엄마 건강해진대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살 만큼 살 노인네 알아서 생명이 닿으면 골로 가는 거겠지. 나한테 그런 부탁하려거든. 니네 엄마 몇 자리나 알아봐. 저게? 말이면 단 줄 알고 너 뱉는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몇 자리 타령이야? 아, 분해 정말.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은 꽤 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는 편이기도 했고 저랑 결혼해서 일군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은 많았어요.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건선징악이 참 존재하는 것 같은 게 상간녀는 남편의 아들을 가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스트레스와 상간녀의 부모님들이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둘의 만남을 적극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을 해버렸고, 그렇게 손자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투석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상간녀에게 건물을 줘버려서 지금은 남편은 그 건물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 손주를 바라서 건물까지 양도했는데 아들 손주는커녕 본인 아들과도 파탄이 난 여자한테 건물만 준 셈이에요. 아주 처절한 로맨스에서 피 터지게 상간녀와 남편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노쇠해진 몸으로 거의 거동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정말 최고의 자산인 것 같은 생각을 했고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나 그 여자랑 헤어지고 돈도 잃고 명예도 그리고 엄마까지 지금 오늘 내일이야. 다 니들이 자초한 일이야. 모든 게 쉽게 돌아갈 줄 알았겠지. 내가 신장 떼주고 아무렇지 않게 이혼할 줄 알았니? 더 벌 받아야 해. 니네 엄마도 니네 누나도 너도. 그러지 못해서 더 안쓰러울 뿐이다. 솔직히 나 죄책감 전혀 안 들어.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었으니까. 날 구박하는 시어머니였더라도 언젠간 인정해 줄 줄 알았고 내가 신장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따뜻한 미소 못 잊어 절대. 물론 다 가식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워서 다행이야. 다신 연락하지 말고 애들도 볼 생각 마. 양심이 있다면 연락 못 하겠지? 니네 엄마 돌아가시면 부조금은 할 의향 있으니까 연락만 해.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 부조금은 해야지. 그리고 네가 재산 분할 해준 돈으로 조그만 집 하나 사고 상가 하나 구매했어.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고맙다. 네 덕분에 친정 아빠까지 모시게 됐으니 말이야. 그럼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할 거냐고. 너 하나만 마음 돌리면 돼. 내가 미쳤다고 마음을 돌리니? 너네 본심을 다 알아버렸는데 너네 벌 받은 거라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차피 가진 재산이야 원래도 많은 양반이니 상간녀한테도 너랑 놀아준 대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 건물 말이야. 나한테 신장 뜯어내고 상간녀한테 건물까지 투척하는 시어머니 클래스 아주 멋져요. 본인이 싼 똥 본인이 치우는 거지 뭐. 와, 너 진짜 이렇게 독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동안 안 그런 척하고 살더니 이제야 본심을. 허탈해서 말이 안 나오네. 전 남편이 해준 재산 분할로 집도 구매하고 동네에 조그만 상가를 구매하여 세를 놓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비싸지 않은 동네여서 그런지 그 돈으로 모든 걸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픈 친정 아빠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아빠를 모시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친정 아빠는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그나마 손녀들이 피는 재롱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해 하셔요. 제가 이혼한 게 본인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니 아빠도 차츰차츰 행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이 일이 있던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오늘 내일 하시지만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해요. 참 본인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제 몸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옛 생각에 눈물도 나면서 웃음도 나네요. 이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다 되어 글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 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의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불하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개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사연 방송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와 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라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 사부인이 아무리 병원에서 암투병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뭔 죄니? 매일 우울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내 성격 대충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니?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도록 해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님 뵈러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얘기하신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라는 조건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참는 만큼 너도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고개 치켜 세우고 말대꾸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되겠어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생 장모님 얼굴 뵐 수 없을 텐데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얼굴 안 비춰도 서운해 하실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저희 그만 가볼게요. 시간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장모님과 비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틈나는 대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환자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건강하시지만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모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신 사과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엄마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모가 서운해하실까봐 최대한 비위를 맞춰드리며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고 병실에 들어가 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게 될까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 눈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 엄마에게 의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고,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서둘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짐들을 전부 차에 옮겨 실은 뒤 친정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집안 청소와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시모가 저녁 한 끼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엄마의 퇴원 수속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시모는 식당에서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려는데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오지 말라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으셔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서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에 안 계셨죠. 결국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깜빡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나가서 외식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오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인이 퇴원수속 밟으셨으면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푹 쉬다 가시라고 해라. 앞으로 친정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분명 나는 얘기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지금 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왜 퇴원수속을 밟았는데요?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퇴원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지금부터가 장모님은 이 사람 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요.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저희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 날 많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함께 모여서 뭘 해도 너희들은 항상 사부인 생각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아주 찬밥 신세고. 아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희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막 나가기로 결정하신 듯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은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며 더 큰 일을 저지르려 하길래 남편이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말렸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네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신 엄마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시모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태에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야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제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었으면 나와 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애들 좀 놔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세상 떠나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사돈도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 보고 그만 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질질 끌며 명주를 잡고 있을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저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네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아빠가 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외롭게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종국이 아빠가 일찍 떠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주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제 아들한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사돈을 향해 쏟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 모를 사돈 수발 들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인 제가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기분 좋진 않겠지만 저도 사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빈 공간이 생기니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 끝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동안 살면서 오늘이 엄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고개만 떨군 채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침대에 눕혀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서둘러 약을 드린 뒤 방문을 닫은 다음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어요. 집 밖에서도 저와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막말을 퍼부으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못해드렸던 생각만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 줬던 행동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 곁을 떠나게 되시니 좋은 기억보다 제가 엄마한테 못난 행동만 보였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쳐 불렀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모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를 보자마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전부 시모의 탓인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엄마가 세상 떠난 게 전부 다 시모 탓이라고 목이 터져라 화를 냈네요. 이게 왜 내 탓이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것뿐인데 내가 명을 재촉했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서 퇴원시킨 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내 잘못 조금도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그만 소리치거라. 참으시는 거 조금도 참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엄마가 편히 눈을 감으셨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의 며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시모도 더는 화를 참기 힘드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모와 저를 말리면서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린 터라 남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모와 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막말을 주고받던 도중 시모는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난 목숨값인 부의금으로 시댁 집안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부의금함에 있던 돈 봉투를 전부 다 꺼내어 시모의 가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살 드신 것도 아니면서 왜 애들처럼 행동하세요? 가방 이리 돌려주세요. 너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 하도 오래돼서 언제 한번 리모델링 하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싹 다 고쳐야 되겠다. 시애미가 부의금 알아서 쓰겠다는데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니? 그럼 지금 어머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더 나가신다면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부의금 내려놓으세요. 얘, 너 정말 웃긴다.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꼬리 내릴 줄 아니? 여기 있는 부의금 전부 다 털어서 오래된 집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너희 사부인 목숨값인데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람은 어머님과 인연 끊게 될 거예요. 저는 휴게실에서 5단으로 된 문서함을 시모 앞에 쏟아내었고 바닥으로 수많은 서류가 펼쳐지자 떨어진 서류를 남편이 확인한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뒤쫓아가서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과 저 몰래 엄마에게 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엄마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시모가 알고 있는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모의 조건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희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알지 못해 속만 끓고 있던 거였어요. 시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자 서둘러 입원을 하셨고 제가 옆을 지키고 있게 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시모는 속만 끓고 있게 된 거였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음기 하나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지급받을 수 있게 조작해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생명보험금이 들어온다 한들 나중에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딸과 사이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떠나서까지 욕보이고 싶지 않네요. 생명보험금 없어도 지금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 가입하시겠어요? 사돈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하는데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좋게 웃으면서 서류 넘겨드릴 때 사인하세요. 괜히 제 입에서 막말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사돈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만 고집 부리고 사인하세요. 10장을 주던 100장을 주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와 엄마가 나눈 대화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모의 잘못된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엄마처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해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금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시모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거밖에 없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한 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세상 떠난 사돈에게 보험가입시키려고 접근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살짝만 조작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두렵다는 건지 내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엄마의 행동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몰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제가 전부 다 알아버렸고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안 좋은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콩밥이라도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 엄마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못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잘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 잠시 뒤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최대한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처벌 받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모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세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시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녹음 기록과 증거 서류들을 남기고 가셨을지 생각하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시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해도 절대 얼굴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평생 혼자 사시다 보면 언젠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분명 찾아오겠죠. 앞으로 평생 땅을 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